검사하기 전에 앞서서 그 자료 먼저 좀 나눠드릴게요. 오늘 오랜만에 보는 교과서 변형 문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드릴게요. 미안하. 12강 워크북, 15강 워크북, 15강은 제가 1번까지만 공부할게요. 그리고 12강 도식화 및 변형 문제까지가 숙제였거든요. 그리고 오늘 대기본 부분에서 워커 변형까지 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지가 나왔네. 답지 못 받은 사람 혹시? 21명? 어떤 거야? 일단 신경 오시. 아, 그래, 맞아요. 맞아. 답지 받았어? 너무 좋지? 어려운 거 아닌데. 컨셉을 제거하는 게 개방성이에요. 드라이버가 없나 이거고. 당황하고 그래. 그 12만 그 짜투리고. 데일리는 이따가 다 끝나고 검사할게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자. 데일리 혹시 다 하신 분 계세요? 없죠? 네. 데일리는요, 그러면 끝나고 검사할게요. 끝나고. 다 마무리. 12강 뒤에 근데 시험 보는데도 안 됐던 것 같은데? 네. 홈페이지가 안 돼가지고. 이제 대충 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 피곤해서 다음날 하려다가 안 해가지고. 그럼 나도 앞으로 피곤하면 자료 안 만들어줘도 되지? 아니라고? 왜 나는 피곤하면 이래야 되는데 너는 쉬고? 불공평하잖아. 말로 나온 건 안 믿어요 저는. 그 12강 뭐라고요? 12강 뭐 갖고 나가지 않았어. 뭐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요새 뭐라고 안 하니까 대충 하는 건가 숙제를. 뭐야 이거 10점을 쳐다보는데?
민재랑 건혜는 연습을 2번 숙제가 안 된 거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최근에 좀 풀어졌어요? 이제? 뭐라 안 하니까? 숙제를 뭘 못했다 이걸 못했다고? 그 정도로 바빠 니네가? 그렇게 바빠? 우리 1학기 중간고사 때 워크북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분량 겁나 많았던 거 내가 몇 줄여줬잖아. 이 정도면 거의 20분의 1로 줄여준 건데 분량을. 근데 못했다고? 장난해 지금? 다음 주 시험이야. 니네 얼마나 바쁜데 대체? 다른 애들은 시간이 남아들어서 숙제였나? 어? 아이씨 좋게 넘어가려고 해도 이거 장난하나 이거. 오늘 채점 안 됐다 숙제 안 됐다 당연한 얘기지만 마무리하기 전까지 못 간다. 알았어?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나한테 다 감사받고 간다. 그리고 지금 벌써 2연속이에요. 2연속. 지금 다음 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다음 시간에 만약 또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은 나는 내신 대비 해줄 생각이 없어. 둘 다. 알았어? 마침 9월 말이네. 잘라버리면 되겠죠 그냥.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을 저는 가르칠 생각이 없습니다. 다른 건 알아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디 대충 할 생각하지 마. 못하는 거는 뭐라고 내가 안 하지만 안 하는 거는 문제예요. 그리고 상해도 마찬가지야. 채점 안 하는 거. 알았어? 항상 말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숙제 내줄 때 제대로 읽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항상 선생님이 숙제를 내줄 때는 풀기, 채점, 질문 체크까지가 한 세트예요. 여기까지가 한 세트야. 맞지? 근데 여기에서 솔직히 한번 말해봐. 여기서 솔직히 질문 체크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데? 한 사람 있어요? 없어. 내가 지금까지 검사하면서 한 번도 못 봤어. 질문 체크 해갖고 한 사람. 데일리에서 풀다가 몰라서 질문한 건 있었지만 여러분이 숙제 뭐 워크북이나 이런 거 풀면서 질문한 사람 거의 기억도 안 나요. 있었나 없었나 그런 사람. 근데 내가 그거 갖다 뭘 한 적이 있나? 없잖아. 그냥 넘어가 줬다고. 넘어가 줬다고. 아니 그럼 최소한 풀기랑 채점 정도는 잘해와야 될 거 아니야. 풀면 끝이야? 응? 풀면 끝이야? 풀면은 니네가 뭐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채점하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시간이 오래 걸리나 채점하는데. 답지도 다 줬구만. 야 이제 막바지야. 이제 곧 있으면 내신 대비 곧 있으면 끝이야. 2주 뒤면 시험이잖아. 다시 한번 말하지마. 끝까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수업을 그 1학기 때 이제 그래도 좀 뭐랄까 여러분에게 이제 압박감 같은 게 좀 많이 들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이제 그런 거를 좀 탈피시켜 주려고 내 나름 노력을 했어요. 내 나름대로. 얘네가 단어를 아무리 개판으로 봐도 그리고 숙제가 간혹가다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그냥 눈 감고 넘어가 준 적이 많았잖아요. 그냥 다음에 잘 해와라 오늘 남아서 해라 그냥 이 정도로 말하고 말았잖아. 승우 지난주 수요일날 숙제 개판 쳤을 때 내가 뭐라 했었냐? 안 했잖아. 아니 근데 이게 한두 번이어야지 얘들아. 한두 번이어야지. 제가 그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원래 숙제를 안 해오면 안 해올 때마다 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오래 다닌 사람들 예진이는 아마 알 거예요. 그냥 참고 넘어가 준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숙제 안 해와도 별로 뭐라 안 하네? 이런 생각이라면은 더 이상 내가 가르칠 가치가 없어요. 자, 좋게 말하는 거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서들 좀 잘하세요. 알아서들. 자, 그리고 이제 단어 테스트 결과 이거는 역시나 이따가 또 그 셀프 테스트지를 좀 나눠줄 생각인데 이 셀프 테스트지 사실 지난 월요일 날에도 아마 셀프 테스트지 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죠? 그거를 검사를 안 했네요. 건혜 해왔어요? 승우 해왔어?
그다음에 지은아 거네 무슨 꽝이야 대체 단어 이렇게 보면서 무슨 꽝으로 그럼 오늘 셀프 테스트 또 줘봤자 어차피 또 안 하겠네 다음 시간까지 응? 또 안 하겠네? 아니라고? 어떻게 믿어 내가? 왜 다음 시간에 오늘은 내가 뭐라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해오는 건가? 어? 사람이 좋게 말하면 말을 못 알아듣나? 고1들이라는 정신 못 차려. 자, 간단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자초한 거니까 단순합니다. 오늘 셀프 테스트지 제가 5세트 줄 거고요. 통과 못한 사람은 5세트 오늘 다 하고 가야 됩니다. 전원 다해요. 예외 없습니다. 물론 통과한 사람은 상관없죠. 통과한 사람이 지금 예진이밖에 없네요. 예진이 제외한 나머지들은 5세트 다 마무리하고 나한테 검사하고 가야 됩니다. 여기서 숙제가 안 된 사람들도 당연히 말할 것도 없겠죠. 지난 시간 그 권해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안 된 거 있기 때문에 그럼 그것까지 다 하고 가야 돼요. 그 전에는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제발 부탁인데 저도 정말 진심인데요. 싫은 소리 안 하고 싶어요. 누가 싫은 소리를 하고 싶겠냐? 싫은 소리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나도 즐겁게만 수업하고 싶어요. 우리 최근까지 즐겁게 수업 많이 했잖아. 늦게까지 남아도 막 사하고 하면서 그냥 막 그렇게 했잖아.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그렇게 하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개판이죠 지금. 본인들 해야 할 것도 제대로 못하고 왜 자꾸 날 악역으로 만들어요?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제 제가 다시 좀 재밌고 밝게 수업을 할지 아니면은 진짜 매번 이렇게 우중충하고 어둡게 수업을 할지 이거는 여러분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할 거는 다 잘 해오세요. 기본적인 거잖아. 기본적인 거. 그지? 자, 단수는 여기까지 하고 15강의 2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진도가 남은 게 2, 3, 4, getset까지 해갖고 총 4지문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한 대로 4개를 오늘 다 마무리를 할 거예요. 충분히 이제 시간적으로 마무리 가능하니까 그렇게 되겠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조금 그래도 여러분은 좀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언제나 월수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서 이제 3번 정도 수업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습한 날 빼고요. 자습한 날 빼고 다음 주 월수, 그 다음 주 월요일 이렇게 3번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전 대비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미리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 이제 오늘 수요일이잖아. 그럼 다음 주 월, 다음 주 수, 그 다음 주 월요일 이렇게 3일 남았잖아요. 그럼 이 3일 동안은 제가 뭘 합니까 항상? 이 첨삭하잖아요. 첨삭. 그동안 봐서 알겠지만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와서 이제 그냥 학원에 와갖고 그냥 문제만 푼다거나 아니면 데일리만 하다가 그냥 가. 이거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내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첨삭 시간에는 뭐가 돼야 되냐면요. 선생님이 있어야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혼자서 집에서나 독서실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습이라면 굳이 여기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숙제로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은 내가 필요한 학습을 해야 돼요. 그럼 내가 필요한 학습의 대표적인 거는 2개예요. 쉽게 말하면. 첫 번째, 질문이겠죠. 질문.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답지를 보고도 해결이 안 되고 또는 자습서를 봐도 해결이 안 되고 심지어 내가 뭐 지식인 같은 데 검색을 해봐도 해결이 안 돼. 어쨌든 혼자 힘으로 해결이 안 된다. 그럼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해야 되니까 이게 첫 번째 케이스가 되겠고 두 번째는 어떤 걸까요? 내가 나름대로 이제 자습을 이제 하고 있어. 자습 및 막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료가 뭔가 필요해. 근데 이런 경우에는 내가 없으면 자료를 뽑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료가 필요한 경우나 질문이 필요한 경우 이 두 가지가 바로 여러분이 학원에서 첨삭 기간 동안 이 3일의 수업 기간 동안 여러분이 해주셔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적으로 그냥 본인이 혼자 공부를 할 수 있는 거라면 굳이 학원 와서 문제만 풀다 갈 거면 학원을 뭐하러 와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 힘으로 해결이 가능한 것들은
이제 독서실에서 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번 시험 이제 지문이 20몇 지문 정도 되잖아요. 교과서까지 해갖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아직 해석이나 내용 파악도 잘 안 된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도식화 같은 거 하다가 막히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다. 이 질문 뭐지? 하면서.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질문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있을 때 해석 연습을 한번 해보고 해석이 막히면은 자습서를 한번 봐보고 자습서를 보면서 얘는 왜 이렇게 해석이 되지? 라던가. 아니면은 특히 어법 변형 테스트 우리가 그동안 계속 봐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얘는 왜 이렇게 써야 되지? 왜 얘는 안 되는 거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 어법 변형 테스트에서 내가 이제 매번 보면서 항상 아쉬움을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틀린 것 중에서 그냥 몇 개 정도는 이제 질문을 하는데 본인들이 맞춘 거에 대해서 질문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이 그걸 알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께서 그 어법 변형 테스트 보면은 얘로 고쳐서 쓴다. 그래서 얘가 맞았어. 예를 들어서 이거 질문한 사람 없거든. 근데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야, 얘가 왜 얘가 돼야 돼?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답을 못해요. 그러면은 나는 지금 답변도 못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 간단합니다. 본문에 이렇게 나왔었으니까 이거 틀렸어. 이게 맞아. 왜? 본문에 이렇게 나왔었으니까.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이유가. 그럼 이거는 여러분이 문법의 어떤 논리로서 푼 게 아니라 본문 암기로 푼 거죠. 내가 항상 말하는 거. 문법은 암기 시험이 아니에요. 암기로 푸는 게 아니라고. 아니 너네가 이미 2번이나 시험을 봤잖아요. 왜 봤는데도 왜 몰라? 왜 똑같은 실수를 하려고 해? 왜 똑같은 오류를 범하려고 합니까? 어법은 변형돼서 나와요. 그대로 안 나옵니다. 본문이랑 똑같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원리를 알지 못한다면은 당연히 풀 수가 없겠죠. 1 더하기 1이 2라는 건 알아. 근데 이걸 응용해갖고 100 더하기 100이 200이라는 건 모른다고 지금 니네 상태가. 여기서 0 2개씩만 더 붙이면 이게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야. 너네는 왜? 1 더하기 1은 2이다. 이 암기만 한 거야. 암기. 이 상태에서 그냥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렇게 나오면 못 푸는 거죠. 이런 상태라고 지금.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법 학습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원리적으로 접근해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본문에 나왔었냐 안 나왔었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원리적으로 왜 얘가 맞고 왜 얘가 틀린 건가 이거를 여러분이 알지 못한다면 다 체크하는 한이 있어도 저한테 다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 우리 주역 같은 경우는 특히나 또 어법이 중요하죠. 작년에 몇 문제? 4문제 나왔어요. 4문제. 보통은 3개 아니면 4개 이 정도 나옵니다. 객관식 2문제, 서술형 1문제 이게 보통 국룰이죠. 국룰. 그래서 잠깐 지난 시험은 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3개에서 4개 정도 점수로 따지면 한 15에서 18점? 한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돼요. 어법만. 그러니까 분명히 주역고 1학년은 어법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 이미 여러분 1학기 때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어법은 암기로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니까 반드시 원리적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서술형도 마찬가지예요. 서술형이 나오는 지문을 친절하게 다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주제에 해당하는 거, 부문적으로 중요한 거, 영상 연습도 해야 되겠고요. 할 거 많아요 지금. 할 거 많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께서 첨삭 시간에 해야 될 그런 학습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여러분이 와갖고 선생님 저 뭐 해야 돼요? 뭐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미리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미리. 알겠죠? 자, 일단 뭐 다음 시간에 제가 뭐 자세히 한 번 더 얘기를 할 테니까 이제 일단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강의 2번 볼게요. 어법 및 서술형이 안 나오는 지문이기 때문에 내용 위주로 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One day, 어느 날 while attending mass 자, 그 미사에 참석하고 있던 동안에 그러니까 미사는 이제 그거 말하는 거죠. 성당에서 하는 뭐 예배 같은 거 그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피사의 대성당에서 미사에 참석하고 있던 중에 갈릴레오가 알아챘습니다. 샹들리에가 swaying overhead 그 머리 위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을요. 오형식 구조예요. 참고로 이 notice라는 단어가 지각동사거든. 지각동사.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각동사는 뭐 see, watch, hear, listen to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notice도 지각동사가 됩니다. 물론 뭐 어법은 안 나오니까 그냥 뭐 이 어법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해석만 잘할 줄 알면 돼요. 자, 갈릴레오는 알아챘어요. 샹들리에가 머리 위에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서 moving to and fro like a pendulum 이렇게 나왔죠. 마치
이 추죠, 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 추처럼 앞뒤로 움직이면서 흔들리는 거를 이제 눈치를 챘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문장 읽었을 때 굉장히 구체적인 정보를 말해주거든요. 어떤 피사의 대성당에서 뭐 미사를 듣는 중에 갈릴레오라는 인물이 추가 흔들리는 것처럼 뭔가 샹들리에가 흔들리는 걸 봤다. 굉장히 구체적인 정보를 주고 있죠. 그래서 첫 문장에서는 어떤 예시로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일화를 얘기하는 거죠. 갈릴레오가 겪었던 어떤 일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통 어떤 일화를 소개하는 류의 이런 글들은요, 그냥 웬만하면은 일치 쪽으로 제일 잘 나와요. 웬만하면 일치. 아니면은 이제 글의 종류에 따라서 요지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지로. 근데 이 글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샹들리에가 흔들리는 거 보고 갈릴레오가요, 그 진자의 법칙 알아냈다, 그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게 이 요지라는 거는 사실상 일화에서 나오는 요지는요, 그 교훈이랑 똑같거든요. 교훈. 근데 아니 그 샹들리에가 흔들리는 거 보고 진자의 운동 원리를 알아냈다. 이게 뭐 교훈점이 뭐가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글은 요지나 교훈으로 내기에도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가장 좋은 거 뭡니까? 일치입니다. 일치. 그러면 일치로 만약에 안 낸다면 다른 걸로 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원래는 어법이랑 순서 삽입이에요. 근데 어법 안 나오는 지문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일치나 순서 삽입 이런 걸로 이 세 개 말고는 출제할 게 그냥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렇죠? 자, 어쨌든간 그 추처럼 앞뒤로 흔들리면서 움직이면서 샹들리에가 머리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봤대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Air current. 이 current라는 게 현재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명사로서 흐름이라는 뜻이 있어요. 흐름.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바다의 흐름을 해류라고 하죠. 해류. 그 해류라는 말을 쓸 때도 우리가 current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러면 공기의 흐름이겠죠. 말 그대로. 공기의 흐름이 뭐야? 기류죠. 기류. 됐어요? 그래서 공기의 흐름이 kept jostling it. 자, 그것을 계속해서 jostling 했다. 밀쳐냈답니다. 아마 별주단으로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단어는 안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갈릴레오는 대저리아를 관찰했는데 it always took the same time to complete its swing. 자, it take 시간에 투부정사 나왔는데 어법 안 나오니까 해석만 할 줄 아시면 됩니다. 투부정사 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다. 됐죠? 자, 뭘 관찰했냐? 비인칭 주어 해석 없고요. 항상 똑같은 시간이 걸렸대. 뭐 하는데? 그 스윙이, 즉 왔다 갔다가 완수되는 거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그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똑같았다. 항상 똑같았답니다. Whether 뭐이든지 아니든지 it traversed a wide arc or a small one. 그러니까 그게 넓은 아치를 만들든지, 아치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호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arc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작은 아크를 만들든지 간에 상관없이 똑같은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샹들리에가 이렇게 있으면은 샹들리에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넓은 홀을 그리든가 아니면은 좀 작은 홀을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든가, 얘가 왔다 갔다 거리는 거나 얘가 왔다 갔다 거리는 거나 시간이 똑같았다는 거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때 진자의 원리를 모를 때는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당연히 왔다 갔다가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뭘 관찰했다? 이 넓은 호나 작은 호나 시간이 똑같았다라는 거를 발견한 거예요. 갈릴레오가. 자, that surprised him. 그것은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호의 너비에 상관없이 이 왕복하는 시간이 동일하게 걸렸다는 것. 이걸 말하는 거죠. How could a big swing and a little swing? 자, 어떻게 크게 흔들리는 것과 작게 흔들리는 것이 take the same amount of time, 똑같은 시간이 걸릴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래서 이어서 보면 but the more he thought about it. 자, 그가 그것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수록 the more it made sense. 그것은 더 이치에 맞았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되게 놀랐어. 아니 어떻게 이거랑 어떻게 같은 시간이 걸리지? 근데 얘가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왜 당연한 건지에 대한 원리가 나오겠죠. 이어서 보자면 샹들리에가 크게 흔들렸을 때
그 샹들리에가 travel farther, 더 멀리 갔답니다. 당연히 더 멀리 가겠죠. 크게 흔들리는 거니까. 하지만 it also moved faster, 더 빨리 움직이기도 했다는 거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움직일 때는 살살 움직이는데, 즉 이 움직이는 왔다 갔다 하는 힘이 약한데 멀리 가면은 왔다 갔다 하는 힘이 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해지는 힘이 세니까 결국에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야. 얘는 속도가 느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같은 시간이 걸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단순하게 그 여러분이 이제 잘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뭐냐, 저기 뭐냐, 아씨 오랜만에 하니까 기억이 안 나네. 그 속력이 시간분의 거리인가? 맞죠? 이거잖아 이거.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계산하는 거잖아. 이거를 계산하는 거니까 이거 둘 자리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속력과 거리를 이제 따졌을 때 얘가 속력이 이제 더 빠르고 더 먼데도 불구하고 속력이 더 빠르니까, 그리고 반대로 얘는 속력은 느리지만 거리가 이제 짧으니까, 그러니까 동일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원리는 안 나와 있습니다, 책에는요. Maybe 아마도 the two effects balanced out. 자, 이 두 개의 효과가 균형을 잡았을 거랍니다. 자, 두 개의 효과라는 게 뭐겠습니까? 더 멀리 갔다라는 내용은 거리에 관련된 거고요. 더 빨리 갔다라는 것은 속력에 관련된 거죠. 그렇죠? 즉 거리와 속력,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효과는요. 그래서 이게 적절히 잘 밸런스가 잡혔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이 걸렸다는 거겠죠. 그죠? To test this idea, 이 생각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갈릴레오가 시간을 쟀답니다. The swinging chandelier를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샹들리에를요. With his pulse. pulse라는 거는 맥박이죠. 그래서 그의 맥박으로 이제 이 흔들리는 시간을 재봤는데, sure enough, 아니나 다를까, every swing lasted. 모든 흔들림이 지속됐답니다. The same number of heartbeats. 자, 똑같은 심장박동수만큼이나 지속이 됐답니다. 결국에는 똑같이 걸렸다, 시간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 글은요, 그냥 단순하게 보자면 샹들리에를 보고 이제 이 갈릴레오가 진자의 법칙을 발견했다라는 게 이제 주된 내용이겠죠. 근데 여기에서 빠져 있는 것들을 좀 같이 고려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은 이 함축적인 말인 속력이라든가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나와 있죠, 지금 여기에서. 그럼 우리가 속력에 관련된 표현이나 거리에 관련된 표현,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왜냐면은 본문엔 안 나왔지만 분명 중요한 게 속력과 거리를 기반으로 시간 계산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식에 관련된 것, 속력, 거리 이런 키워드가 나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결국 이 글은 진자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건데 진자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자의 원리 같은 이런 것들도 역시나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사실 첫 문장에 나와 있는 펜들럼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어떤 무게추를 뜻하지만 사실 얘 자체가 진자의 그 추를 뜻하기도 합니다. 펜들럼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15강에 이번과 같은 이런 지문을 도식화를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이 도식화를 하면 되느냐? 아까 말했다시피 일단 이 글은요, 그 갈릴레오가 진자의 원리를 발견했다라는 내용부터 해서 이제 대부분 원리적인 것들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초반부 이제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관찰을 했고요. 관찰을 통해서 시간이 똑같이 걸리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왜 시간이 똑같이 걸리는지에 대한 원리가 후반부에 나와 있는 거죠. 됐어요? 그리고 그거를 최종적으로 검증까지도 했고요. 실험을 통해서 검증까지도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좀 필요하겠죠. 도식화할 때 어떤 순서로 글이 흘러간다라는 점, 이게 좀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부적인 내용이 중요해요. 15강의 2번은 왜? 일치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했으니까. 그럼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할 때 여러분은 어떤 키워드들을 써야 돼요? 속력이나 거리나 시간 이런 키워드가 같이 나와줘야 되고, 진자의 운동 원리라던가 이런 키워드가 함께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도식화할 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참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15강 3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법 및 서술형이 나올 수 있는 지문이죠? 여러분 학교에서 진도를 나왔을 텐데, 참, 학교 진도는 다 끝났나요, 그러면? 아직 안 끝났어? 이거 그럼 진도 안 나갔어요, 15강? 그렇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요? 밤마다 좀 다른 거 보냈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얘도 사실
어떤 처음에는 어떤 일화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바로 한번 내용 볼게요. 자, 모든 사람들이 1504년에 플로렌스에서 비평가를 했대요. 비평가. 그럼 이 비평가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뭘 함축시킨 말이에요. 비평가라는 게 뭐냐? 막 이렇게 뭐 따지고 든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야 이거는 왜 저러냐? 저거는 왜 저러냐? 이렇게 따지고 들었다. 이런 이미지를 여러분이 일단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볼 건데 문장이 굉장히 길죠? 길어도 뭐 별거 없습니다. 자 젊은 미켈란젤로가 unveiled his latest statue라고 나와 있는데 그의 최근에 조각상에 이제 덮개를 벗긴 거예요. 여기서 이제 unveil이 뭐냐면요, 이 uncover거든요. uncover.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베일을 벗기다. 그거예요, 그거. unveiled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뭐 성경에 나오는 영웅이 이제 데이비드, 그러니까 다비드상 그거 얘기하는 거겠죠. 어쨌든 이거에 최근 조각상에 이제 덮개를 이제 벗겼는데 그러고 난 후에 그 지역의 예술가들이 불평을 했대요. 자, 여기 불평을 했다는 말이 바로 뭡니까? 앞에서 말했던 비평가라는 내용에서 이어지는 거겠죠. 따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불만을 터뜨렸대. 뭐에 대해서? 대절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렸는데 결점이 있다고 불만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조각상을 짠 하고 이제 공개를 했는데 야 이거 조각상 이거 좀 아닌데 이거 다비드상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한 거야. 이게 딴지가 온 거야. 지금 오늘날로 따지면은 인터넷에서 막 댓글에다가 이거 아닌데 저거 아닌데 막 이렇게 따지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뭐냐면은 그 결함이 어떤 것들이냐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떤 결함이냐라고 얘기했냐면 뭐 오른손이 뭐 약간 지나치게 크대요. 터치가 약간이란 뜻이야. little bit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약간 너무나 크다. 그리고 뭐 모가지가 약간 길대. 그리고 뭐 왼쪽에 있는 정강이가 오버사이즈래. 좀 과도하게 크대요. 그리고 뭐 왼쪽 궁둥이에 있는 뭔가가 was not quite right. 뭔가 좀 맞지 않는다. 뭔가 좀 구체적이지 않지만 뭐 왼쪽 궁뎅이 쪽이 뭐가 좀 안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막 따진 거야.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어떤 여자 연예인이 나왔어. 자기는 성형을 안 했대. 댓글을 막 다는 거지. 눈 이상한데? 눈 했네. 뭐 코 했네. 뭐 이러면서 이렇게 딴지 걸잖아요. 그거야 그거. 됐어? 자 그래서 요 뭐 피에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요. 그 플로렌스의 플로렌스 공화국의 뭐 대가리였답니다. 우두머리였대요. 어쨌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대표로서 이제 딱 가서 얘기한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불만을 터뜨리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제 미켈란젤로한테 알려준 겁니다. 뭐를? 대절을 알려줬는데 그 다비드상의 코가 너무 크다. 얘도 딴지 걸었네요. 그렇죠? 야 이거 코가 좀 너무 큰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럼 이제 미켈란젤로는 그냥 한낱 예술가니까 뭐 짜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붙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겠죠. 뭐. 그래서 다음 내용 보니까 자 The irascible artist nodded. 자 그래서 그 성미가 급한 예술가가 nodded. 알았어요. 그리고 climbed the back of his ladder. 여기서 이 예술가 참고로 미켈란젤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알았어 해서 올라갔대. 그의 사다리를 다시 올렸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with 명사 pp가 나왔는데 with 명사 요거는 이제 with 분사 구문이죠. 뭐 심심하면 한 번씩 나오는 ing가 나올 수도 있고 pp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ing를 쓰면은 뭔가를 하는 거고 pp가 되면은 뭔가 되는 거고 이건 뭐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명사가 ing 하면서 명사가 pp 되면서 이렇게 쓰면 되겠죠. 또는 명사가 ing 한 채로 명사가 pp 된 채로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종종 이게 어법으로 나올 때는요 뭐 그냥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능수동 문제 풀듯이 하면 돼요. 이 앞에 나와 있는 명사와 얘가 능동관계냐 수동관계냐 이거 따져주면 되고요. 그리고 뒤에 목적어가 있냐 목적어가 없냐 이걸로 따져주면 되는 거야. 지금 얘 같은 경우도 히든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 그러니까 PP형을 쓴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대리석 가루를 그의 손에 숨긴 채로 됐어? 와서 이제 막 따지는 거야. 대표가 와갖고 야좀 코가 좀 큰 거 같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대리석까지 슬쩍 숨긴 다음에 이제 올라간 거야. 올라갔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appear to. 자 appear to 부정사하면은 뭐뭐처럼 보이다죠. seem이랑 똑같은 뜻. 그래서 뭐처럼 보이냐? 이 사람이
offending은 약간 좀 기분 나쁘게 하는, 기분 상하게 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기분 상하게 하는 그런 코를 끌로 깎아버리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그러니까 신용을 낸 거야, 이 사람이. 깎는 척 한 거야. 올라가,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보고 있나? 그러면 이제 싹싹싹 깎는 척 하면서 이게 대리석가를 이렇게 쓱쓱쓱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야. 이러면 이제 깎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좀 한 가지 아셨으면 좋겠는 단어가요. 이런 단어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pretend to입니다. 무슨 뜻이죠? 뭐뭐인 척 하다죠. 뭐뭐인 척 하다. 그렇죠? 신용하다라는 거니까. 자, 이어서 보자면 however, 하지만 in reality, 실제로는요. 그는 그저 내버려 두고 있었대. 뭐를? 먼지가 떨어지도록요. 바닥에다가. 먼지가 바닥에 떨어지도록 두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깎는 척 했다는 거죠. 깎는 척 했다고. 깎는 척 하면서 실제로 안 깎고 그냥 바닥에 이렇게 떨어지게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이제 좀 약간 사기 친 거야.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서더링이가 examine the unchanged note. 바뀌지 않은 코를 한번 점검해 봤대요. 안 바뀌었어. 안 깎았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announced. 발표했답니다. 뭐라고요? It was much improved and far more lifelike라고요. 정말 이제 바보 같죠? 그게 어우야 봐봐 하니까 되잖아. 엄청나게 개선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훨씬 더 생명체 같다. 실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실제로 바뀐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이 미켈란젤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냥 알고 있었던 거야. 이런 이제 사람들, 이 플로렌스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성향을 알고 있었던 거야.